쏘세요. 변방에서 외치는 정치 소돌이 변정소 13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 네, 정말 두 분과의 합이 갈수록 참 잘 맞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변정소 13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변두리에서 펼쳐지는 이 소돌이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가는 이 특별한 멤버분들 소개해드려야겠죠. 자, 먼저 오늘은 이분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모난돌이지만 따스하고 정겹다. 변정소에서는 화통한 웃음을 담당하는 흥부자, 쌀집 아저씨 김영희 PD의 술친구이신 문윤택 민주교육연구원 부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소개는 어떻게 좀 마음에 드시는지? 아주 마음에 듭니다. 어느 부분이 특히 마음에 드셨습니까? 술 얘기가 언급되죠. 술? 예, 술친구. 술친구. 나중에 한번 저희 변정소에도 한번 초대를 한번. 아유, 다음에 내려온 때 한번 모시겠습니다. 술 좋아하지 마세요. 네. 요즘 술 때문에 코너로 몰린 분이 한 분 계시잖아요. 네,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저기 어디 비행기 타서 가는 네, 곳에 알겠습니다. 있잖아요. 제가 얘기를 하면 그때 나와 주시죠. 그럴까요? 네. 자, 나한테 걸리면 대통령이고 비대위원장이고 뭐고 없다. 국가와 민족을 위한 보수 정치의 재건을 꿈꾸는 미스터 쓴소리. 네, 대한민국 1호 특검이 아니고 팀원이었던 우리 허용진 변호사님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개 마음에 드셨습니까? 항상 마음에 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변정소를 진행하고 편집하는 저는 유사 언론인 시사 팟캐스터 고칼입니다. 네, 자, 첫 번째 주제 이렇게 얘기를 해봤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지금 국회 자체가 아주 그냥 전국 자체가 지금 특검 전국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특검 전국이 국회 그 법안 그 발의 시스템에 들어가 보니까 뭐 제가 이제 뭐 특검 풀네임 대신 이름으로 얘기를 해보죠. 한동훈 특검, 예,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그리고 쌍방울 김성태 특검,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이제 김정숙 특검까지 지금 특검만 지금 5개입니다. 야, 참 민생은 실종되고 국민은 피로한데 어떻게 이 대치 정국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요 얘기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에서 발의한 게 지금 4개가 있고요. 한동훈 특검은 이제 뭐 그 자녀의 그 뭐 논문 대필 의혹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들여다보자라는 것이고, 최상병 특검은 이제 뭐 저희가 저번에도 다뤘지만 다 아실 거고, 김건희 특검도 이제 뭐 명품백 수수라든가 주가 조작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자. 김성태 특검 같은 경우에는 그거죠, 이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주가 조작 사건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그런 대북 송금 관련 사건으로 지금 둔갑시켰다라는 그런 의혹이 있는데, 요거를 특검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 검찰을 특검해야 된다라는 그 내용이거든요. 이제 저희가 방송을 하는 오늘 이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가 일단 속보로 지금 금방 떴네요. 유죄 판단이라고 지금 제목만 떴습니다. 제목만 떴고 지금 뭔가 지금 저희가 방송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아마 판사가 지금 판결문을 계속 읽고 있는 상황인 것 같으니까 요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 일단 왜 22대 국회는 개원하자마자 이렇게 특검 전국으로 정말 피곤하게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고 있는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가, 두 분 판단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어느 분부터? 보도 다 됐잖아요. 왜 이런 상황을 만드냐? 이기려고? 조국 혁신당 대표가 3년은 너무 길다. 탄핵을 위한 수순이다. 3년은 너무 길다. 그래서 탄핵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만들려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특검이거든요. 왜 특검이 효과적이냐? 단기간에 특검을 하면 지금 기존 수사는 언론 브리핑을 못 하잖아요. 단기간에 특검은 뭐 길어야 6개월 정도, 3개월, 6개월 하는데 그 사이에 모든 과정을 언론에다 브리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도 자료로 딱 하면 이것이
탄핵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걸 노리는 것이다라고 보고 예, 예. 또 한 가지 측면 민주당 측면에서는 특검을 자꾸 걸어놓은 이유가 이재명 방탄이다. 이재명 대표를 이재명 대표 사법 루스코에 예를 들면 김성태 아니죠 쌍방울 특검 같은 경우에는 뭐 저기 검사도 예, 부적절하게 해서 뭐 진술도 회유를 했다, 뭐 진술도 그런, 조작됐다 이런 예,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죠. 예. 그렇게 하면은 이거 정권 야에 있는 검찰 못 믿겠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 탄핵에서 일부 이용할 수도 있고 예, 예. 이재명 대표 재판할 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 방탄과 그래도 일부 탄핵에 대한 이해관계 예, 예. 조국당 대표는 탄핵에 대한 이해관계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길게 보자면 예를 들면 그럴 일은 없지만은 만약에 예를 들면 임기가 단축된다고 이거 좀 조심스럽고 있는데요. 가정이니까 양해해 정치자 여러분 가정이니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탄핵이 됐다고 하면 대선이 바로 되잖아요. 그렇죠. 바로 대선이죠. 대선 유력한 후보군 중에 한 사람이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예, 예, 예. 예를 들면 대선해서 당선이 됐다. 예. 그러면 그 재판이 뒤로 밀려지잖아요. 지금 하는 게 현재 대통령 재판 그렇죠. 없어지는 게 아니고 뒤로 미뤄지는 거죠. 미뤄지죠. 현재 재판 재판으로서 이 노리는 게 이게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올인해서 전국을 특검 전국으로 몰고 가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총선에 나타나는 민심은 특검 전국이 아니거든요. 민생 전국을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생 전국. 국민들이 뜻이. 그래서 국민의힘이 민생에 대해서 능력이 좀 모자란 것 같으니 민주당이 나서서 민생을 좀 챙겨달라. 너희들이 민생을 좀 해달라. 민생에 챙겨달라 이렇게 몰아붙였는데 이거는 개원하자마자 특검을 갖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공방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국민들이 여당도 지지 못하고 야당도 지지 못하는 이런 상황으로 돌아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의 상황이. 총선의 민심은 민생을 챙겨서 우리 서민들이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좀 해결해달라 이렇게 해서 표를 찍어줬는데 이건 무슨 뭐 특검 가서 뭐 이 기존의 대통령 측근이 어떻네 당 대표 뭐가 어떻네 뭐 이런 식으로만 가니까 국민들이 이제 식상해야 한다.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 바라보면 이런 게 있어요. 기존에 있는 수사기관을 못 믿어서 자꾸 다른 걸 만들면 국가 권력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럼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갑니까? 뭐 국민들한테 가는 국민 가죠. 국민들이 그걸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게 지금 여당을 비판하는 여당에서 잘못하는 건 저도 많다고 동의를 합니다. 그와 못지않게 야당도 똑같이 국민을 배신한다. 민심 이번 총선에 국민의 명령은 그게 아니었는데. 국민의 명령은 민생을 챙기라 했어요. 민생이었는데. 특검을 챙기라 아니거든요. 특검을 챙기라. 근데 오로지 뭐 조국 혁신도 일성이 특검, 민주당도 거기다 덩달아 특검. 이렇게 하면 이게 나라가 이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국민들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경제가 살아나겠습니까? 민생이 나아지겠습니까? 이거요. 어찌하란 말입니까? 되게 쌓인 게 많으셨나 봅니다. 우리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할 바엔 국회의원 선거 다시 해야 돼요. 국민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뽑아야 돼요. 알겠습니다. 굉장히 저는 실망스럽습니다. 우리 여당도 마찬가지고 야당도 마찬가지고. 변호사님께서 이재명 당대표 방탄을 위한 특검 전국으로 의도적으로 민주당이 몰고 가는 분위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꾸 논점이 특검하고 민생을 분리시켜서 생각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좀 프레임들이 가는데 저는 그게 별개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단 민생 법안들이 계속 민주당에서 발의하고 나가는데 이것들이
실제 관심을 못 받고 있는 것이고 부결되는 것들이 있고 거기에 법사나 이런 데 눌러 앉아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실제 민생 법안들을 많이 지금 다 꺼내놓고 있는데 특검에 지금 가려져 있는데 특검은 이게 누가 무엇을 위한 이걸 단순하게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좀 정략적으로 바라볼 게 아니고 시작부터 특검이 나오게 된 게 검찰 수사가 해야 될 수사를 지금 이 2년 동안 뭐 아무것도 안 한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수사기관을 믿지 못하는 그래서 특검을 하자는 것인데 최혜병 문제도 대통령이 관여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 문제고 통화한 사실도 이미 다 나와 있고 그런데 이 경우는 이 대통령 스스로 엊그제 현충일 때 어젠가요? 현충일 때 이미 자수를 했어요. 현충일 거기서 얘기하면서 뭐 순국 선열 어떻고 뭐 애국 지사 어떻고 얘기를 다 하면서 최혜병이 실종자 수색하러 국민을 위해서 군인의 역할을 하다가 사망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것도 국가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이 역할은 군인으로서 자기 역할을 다 하다가 사망을 했는데 가장 최근에 국민을 위해서 군인으로서 역할을 하다가 순국한 사람 있는 그 호국원 앞에서 최혜병 얘기 한마디도 안 했어요. 가장 먼저 최혜병 얘기 먼저 하고 그 먼 옛날 과거로 돌아가야죠. 그러면서 일관되게 자기는 이 역사의 길을 따라가겠다라고 얘기하면 계속 이 방식으로 가겠다는 건데 국민이 어떻게 대통령을 신뢰하고 군인들이 지금 어떻게 대통령을 신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 마찬가지로 최혜병 문제. 그다음에 저는 또 한 가지가 이 뭐 저기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도 도이치모터스도 있고 디올백도 있고 막 이런데 이게 어느 그 만평에서 만화로 봤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굉장히 골동품을 좋아하고 이 부부가 참 다양해. 그 김건희 여사는 굉장히 신제품을 좋아해요. 디올백 뭐 신제품 문 교수님 좋아하겠네. 근데 한번 만나보려고. 문 교수님이 신제품이니까 굉장히 그래서 한번 만나봐야 되는데 안 만나줄 거요? 디엘복 살 돈 없잖아. 그런데 이 윤 대통령은 계속 골동품을 좋아하는 게 뭐냐면 다 지난 때 했었던 것들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박정희 때 했던 거, 전두환 때 했던 거, 뭐 다 이명박근혜 때 했던 것들 다 이런 것 중에 악의 요소들만 빼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군을 장악했듯이 검찰을 장악하고. 그래서 여긴 골동품, 그다음 여기는 신제품. 그러면서 부부가 참 조화롭게 그 대통령 부부는 조화롭게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잘 살고 있는데 김건희 특검법을 그러니까. 어떤 대통령도 자기 가족과 본인이 연루된 특검은 거부하기가 힘든데 이렇게 뻔뻔하게 그 제의를 요구하고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는 이건 뭐 민주당 입장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현 쪽만 민주당 유리현 쪽만 얘기하면 그렇고 우리가 세부적으로 나눠서 보자고요. 나눠서 보면 예를 들면 최상봉 특검 해야 된다고 저도 동의합니다. 네. 김건희 특검 동의합니다. 네. 그렇지만은 지금 방탄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저 쌍방울 특검 이거는 발의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재판 진행 중에 오늘 선고된 상황. 아니 변호사님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이 특검이라는 게 수사기관이 제대로 안 해서 이 정부 여당의 아니 특검이라는 거는 재판 계류 중인 사건에서는 특검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정치 공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상범 특검 같이 당위성 있는 게 찬성을 하더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윤석열 대통령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이재명 대표 또한 공정과 상식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아니 검찰에 대한 불신에서 기인한 것이고 아니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정부 여당에서 다 가지고 있는 하부 조직이 검찰이고 다 이러잖아요. 지금 어차피 전 검찰총장이 대통령인데 현 검찰총장 같잖아요. 역할이. 그런데 여당에서 특검을 발의하는 거는
인류 역사상 저 처음 봐요. 아 그러니까 어. 부적절한 거는 여당에도 있고 내가 분명히 야당에도 있다고 했잖아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그런 그거를 유학적인 우리가 아니, 저 논할 변호사님한테 때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여당에서 특검을 또 아니 그러니까 발의를 합니까? 부적절한 것만 집어서 얘기할까 아니라 국민의힘의 부적절한 것만 지적할 게 아니라 민주당의 부적절한 특검 얘기도 같이 놓고 보면 내가 전제로 얘기했잖아요. 여당이나 야당이나 똑같다. 공정과 상식에서 벗어났다. 국민의 뜻과 벗어났다. 민생과 상관없는 이슈에 너무 집중한다. 개헌 초기부터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게 이 특검과 민생이 분리돼서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 특검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정부 여당의 맞는 역할들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런 맞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지난 2년 동안 대한민국 경제 뭐 GDP가 꼭 기준은 아니지만 이것이 발전하는 과정들 속에서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역할을 한 게 실제 수치로 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예산 그 민생 예산은 다 삭감시켜 놓고 그런 속에서 이상한 예산들은 심지어 뭐 산유국 예산까지 생각하면 그 다음에 민생 탐방 민생 토론? 예, 민생 토론회. 예. 민생 토론회에서 던진 돈들이나 좀 꺼내 놓으시죠 윤석열 정부가. 그럼 뭐 한 1,000조 가까이 꺼내 놓겠다고 다 민생 토론을 했는데 그 돈은 다 어디 이게 갔는지. 천조가 뭐 생으로 천조가 아니고 언론에 다 보도됐잖아요. 그렇게 근데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런 부분들 속에서 국민들이 진짜 믿음이 진짜 천억을 새로 쓰겠다고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이 들리니까 믿음이 다 깨져버렸기 때문에 이 믿음은 특검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는 것이고 특검으로 인해서 나머지 민생 법안들은 이 특검을 받아들이고 나면 민생 법안들은 민생 법안대로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정부에서 받아들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특검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만 할 일이지. 그 두 개는 찬성을 하십니까? 그거는 찬성합니다. 제가 그걸 왜 찬성하냐? 특검은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했죠. 특검은 일단 권력형 비리가 그 권력에 속한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면 국민들이 그 신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최상병과 김건희 여사 특검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그렇지만 나머지 부분들 예를 들면 또 엊그제 뭐 김정숙 여사 뭐 특검 이거 코미디 같이 이렇게 했는데 이 코미디와 마찬가지로 이 쌍방울 특검도 코미디다는 거지. 검찰이 조작을 왜 하고 코미디를 네. 저 국민의힘에서 한 번 오고 이제 민주당에서 한 번 오고 조국 그것도 뭐 한동훈 특검도 코미디로 보시는 겁니까? 코미디죠. 한동훈이 조국을 턴 거 그렇게 정광석화처럼 털었는데 한동훈 비밀번호는 언제 열 겁니까? 아니 26개인가 24개 지나간 거 얘기하면 세종대왕 잘못은 언제 우리가 조사하나요? 이게 한동훈이 현 권력 안에 핵심으로 있기 때문에 수사를 못 하고 있으니까 특검으로 가자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뭐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국민들이 할만하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돼야 특검도 하는 거고 한동훈 특검이나 이게 김정숙 여사 특검이나 또 쌍방울 특검 이거는 국민들이 공감대하고는 전혀 말이 안 되는 상관없이 것이다. 이렇게 논쟁이 벌어지니까 여당이나 야당이나 똑같다. 그럴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시장이라도 한번 방문해서 과연 무엇이 어려운 것인가를 당대표들이 느껴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짜서 정책을 입안하거나 입법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놈의 특검을 자꾸 거부하니까 요게 지금 보도가 안 되고 국민 관심사에서 자꾸 밀려나는 거거든요. 그거는 민주당의 역량이 부족해서 그러는 거죠. 그거야. 왜 그게 국민이 밀려납니까?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뭐 합니까? 보도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여당이나 야당이나 그러니까 예전에 여야가 바뀌었을 때도 항상 우려하는 목소리 중에 하나가
정치의 사법화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를 자꾸 사법적인 문제로만 갖고 가서 이제 하려다 보니까 이게 뭐 특검이라는 방법이 자꾸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사실 근데 또 보면은 이때까지 뭐 한 40개, 50개 정도의 특검이 실제로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몇 개 겁니다. 예, 열몇 개인가? 근데 그 중에 정말 특검이 뭔가 성과를 거둔 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드루킹 특검 그리고 이제 그 옛날 그 최순실 특검인가요? 예, 그거 빼고는 온로비. 예, 뭐 그렇게 온로비는 대표적으로 실패한 특검. 예, 그렇게 그때 있어가지고 김태정. 예, 예. 다 무죄 났잖아요. 특검에 대해서는 정말 그 좀 한번 여야가 좀 한번 냉철하게 한번 좀 판단을 해볼 그런. 근데 이제 여기에 더불어서 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실제 그 언론의 가장 강한 힘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만 언론의 가장 강한 힘은 보도하지 않는 거예요. 맞습니다. 보도하지 않는 게 가장 강력한 힘인 거거든요. 그 언론학 전문하신 교수님께서 그러니 지금 보도하라고 외치면 되잖아요. 이런 그 민생 관련 법안들이나 현안들에 대해서 실제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뭐 요 얼마 전에 방심이라고 그러죠. 방송심의위원회에서 예를 들면 뭐 그 YTN인가 특검인가 뭐 하나를 잘못 얘기했다가 바로 제재 받잖아요. 그다음에 영부인이라는 표현을 안 붙여가지고 예.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지금 박민의 소리 KBS 같은 경우는 아예 뭐 거부권이라는 단어 못 쓰고 제2의결 요구.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 규제를 막 방송 규제를 하고 억압을 하니까 SBS 같은 경우는 지금 드라마가 하나밖에 제작이 안 돼요. 제작비가 없어서 커넥션인가 뭐 그거 하나만 되고 나머지는 다 그 제작비 안 드는 어디 그 시정 잡배들 데려다 앉혀놓고 돈 안 드는 그다음에 앵커도 기자 뭐 보도도 기자 다 기자해서 기자 월급 어차피 나가니까 이게 싸게 만들다 보니 맞습니다. 방송 예. 퀄리티는 점점 떨어져가고 언론은 뭐 거기 나온 시정 잡배 같은 평론가들은 모든 부분의 전문가야 그냥 뭐 국방 외교 안보 뭐 정치 뭐 그 어디 그 여의도 찌라시만도 못한 얘기들 뭐 채널 돌리면 또 그 사람 계속 또 그 사람 나오고.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언론에 내일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내일 전화할게요. 네. 저 방심위원장한테 문 교수님 같은 사람 출연시켜달라. 허 변호사님하고 문 교수님 혹시 출연에 대해서 섭외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제가 연락처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얘기를 딱 듣다 보니까 정치의 영역이 워낙 극단적으로 치닫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방송 장악이라든가 언론 장악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또 정치권에서는 또 그에 반대되는 분들이 또 이제 뭐 특검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약간 가장 뾰족하고 극단적인 수단을 공세의 도구로 삼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제가 가장 아쉬운 지점이 그 방송 3법을 문재인 정부 때 통과를 시켰어야 됐는데 그때 민주당에서 소홀했던 부분들 그리고 나중에 다 물들고 나서 뭐 잡는다고 이제 방송 3법 얘기를 하니까 타이밍을 놓친 게 가장 아쉬운 지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할 때는 일을 안 하고 이제 와서 한탄하고 엉망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안타깝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 안타까운 게 잘못한 거겠죠. 네, 네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인정합니다. 국회 다수당을 오늘 점했으면 하실 말씀이 정말 많으셨군요. 여기까지 할게 그러면. 오늘 뭐 말을 별로 안 하신다고 시작할 그러게. 때 별로 안 하는 게 이겁니다. 아, 모르셨구나. 남은